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주전 유격수였던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의 부상에 따라 이번 시즌 대체자로 기용되었던 김하성. 이번 시즌 골드글러브 후보에도 오르는 등 좋은 활약을 했지만 내년 4월 타티스 주니어가 복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시 주전 경쟁에서 밀리는 게 아닌가 우려를 샀는데요. 그런 일각의 우려와 반대로 미국 유력 스포츠 매체에서 내년에도 김하성이 타티스 주니어 대신 주전 유격수로 뛸 거라고 전망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작년에 샌디에이고와 계약해 메이저리그에 입성한 김하성은 최고의 유격수 중 하나로 군림했던 국내에서와는 달리 대타로 뛰는 경기가 많았습니다. 이는 김하성의 주 포지션이었던 유격수 자리에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라는 확고부동한 스타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는 작년 내셔널리그 홈런왕은 물론 최고의 타격을 자랑하는 야수가 수상할 수 있는 실버슬러거에 내셔널리그 유격수 부문에서 2년 연속 수상을 한 불방망이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 선수와 아직 미국에서는 타격이 검증되지 않았던 김하성 중 누구를 주전으로 택할지는 안 봐도 비디오. 이 때문에 김하성은 첫 시즌이었던 작년에는 주전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히도 김하성은 주전에서 밀려난 와중에도 117경기로 비주전치고는 많은 경기에 나올 수 있었는데요. 이는 다른 건 몰라도 수비력만큼은 메이저리그에서도 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서입니다. 수비력은 타티스 주니어와 비교해 김하성이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부분 중 하나였는데요. 타티스 주니어는 팀 내에서는 물론 리그 전체에서도 정상급의 활약을 자랑했지만 수비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단적인 예로 루키 시즌인 2019년 부상으로 90경기도 뛰지 못한 상황에서 실책을 18번이나 범해 수비율 9할 4푼4리를 기록했는데요. 타석에서는 커리어 하이 활약을 선보였던 작년에도 수비 실책은 루키 시즌보다 3개가 많은 21개를 기록해 주 포지션인 유격수 출장 시 수비율 9할 4푼으로 개선은커녕 오히려 더 안 좋아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김하성은 타격에서는 절대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없었던 작년에도 수비에서만은 아주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가장 많이 출전한 유격수에서는 9할 7푼, 3루수에서는 9할 8푼 1리로 타티스 주니어에 비해 훨씬 나은 수비율을 기록했고 2루수 출전 시에는 실책을 아예 범하지 않았습니다. 수비에 있어서는 타티스 주니어보다 확실히 안정적이었다는 건데요. 이는 매니 마차도 등 다른 내야수들과 비교해도 높거나 비슷한 수준이었기에 김하성이 타격만 개선한다면 메이저리그에서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셈입니다. 타티스 주니어가 유리몸인 것도 김하성에게는 행운이었는데요. 앞서 잠깐 언급한 것과 같이 그는 2019년 부상으로 90경기도 나오지 못하고 일찌감치 시즌을 마쳐서 뛰어난 경기력에도 신인왕을 놓친 바 있습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라 각종 잔부상으로 중간중간 라인업에서 빠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그 빈자리를 메운 게 김하성이었습니다. 김하성 본인도 타티스 주니어에 비해 부상을 잘 당하지 않는 편이었는데요. 작년 6월 수비 중 같은 팀 선수와 부딪히거나 날아온 타구에 손을 맞는 등 부상이 아예 없던 건 아니지만 다행히 모두 경미한 수준이었고 장기간 결장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이 또한 김하성이 타티스 주니어와 비교해 앞설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지요. 플래툰으로서 인고의 시간을 보내야 했던 김하성에게 기회가 찾아온 건 올해 초. 타티스 주니어가 시즌 개막 전 손목 골절로 수술을 받음에 따라 시즌 초반 결장이 불가피하게 되었던 건데요. 이에 따라 그가 맡고 있던 유격수 자리는 지난 시즌 타티스 주니어가 결장 시 그 자리를 대신 맡았던 김하성이 맡게 되었습니다. 김하성은 4월에만 타율 2할 7푼 1리, 3홈런 등 지난 시즌에 비해 발전한 타격을 선보이면서 타티스 주니어의 공백이 느껴지지 않게 했는데요. 그러는 사이 5월로 예상됐던 타티스 주니어의 복귀가 생각했던 것보다 늦어진 것도 모자라 6월 14일 아직 타격 훈련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게 밝혀져 후반기 복귀가 가능한지도 의심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한편 김하성은 5월에서 6월에는 타격에서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여 타티스 주니어 복귀 시 주전에서 밀려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지만 그의 복귀가 늦어지면서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7월에는 3할대 타율을 기록하면서 반등에 성공했고 수비에서는 기존에 했던 것과 같이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 주전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김하성이 유격수로서 활약을 이어가고 있는 동안 타티스 주니어도 드디어 복귀를 앞두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8월 12일 샌디에이고 관계자들과 팬들의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타티스 주니어가 클로스테볼이라는 금지 약물을 사용한 게 적발되었다는 건데요.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되더라도 징계로 80경기 동안 출장이 정지되기에 그의 불방망이를 학수고대해온 샌디에이고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팀 입장에서 타점 공장과도 같았던 타티스 주니어의 징계는 날벼락이었지만 그의 경쟁자였던 김하성 입장에서는 호재였는데요. 덕분에 김하성은 정규 시즌은 물론 포스트 시즌에도 주전 유격수로 뛰면서 샌디에이고가 21세기 들어 처음으로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에 진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시즌 내내 보여줬던 뛰어난 수비력에 힘입어 추신수 이후 한국인 선수로는 오랜만에 골드글러브 후보에 올랐는데요. 아쉽게도 수상에는 실패했지만 그의 수비력이 메이저리그 전체에서도 정상급에 올랐음을 입증하게 되었습니다. 김하성의 올해 성적은 타율 2할 5푼 1리, 홈런 11개, 출루율 3할 2푼 5리, 타점 59개로 턱걸이로 겨우겨우 2할대 타율을 유지했던 지난해에 비해 타격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는데요. 수비에서도 주 포지션인 유격수에서 수비율 9할 8푼 1리로 골드글러브, 내셔널리그 유격수 부문에 함께 후보로 올랐던 미겔 로하스, 댄스비 스완슨과 비슷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활약에 전문가들은 김하성이 내년에도 샌디에이고의 주전 유격수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의 유력 스포츠 전문 매체인 ESPN은 김하성에 대해 중견수인 트렌트 그리샴과 더불어 엘리트 수비수라고 평했고 타티스 주니어를 외야로 밀어낼 수도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타티스 주니어가 내년에 복귀한다고 해도 지금 김하성의 자리는 안전할 거라는 거지요. ESPN 같은 유력 매체에서 그리 전망하는 것도 무리는 아닌 게 타티스 주니어가 부상을 전후에 보여준 모습은 실력과 별개로 구단 관계자들과 팬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기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그의 손목 골절 수술부터가 부상을 숨겨서 그런 게 아니냐는 의혹도 있는데요. 타티스 주니어는 오프시즌 기간 오토바이 사고를 당했는데 그때는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즌이 다가오니 손목이 골절됐다고 수술을 받았다. 안 다쳤다고 속였다가 부상이 생각보다 크니까 수술한 걸로밖에 보이지 않는 게 당연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수술을 받았다면 추가 부상이나 후유증이 없도록 조심해도 모자랄 판에 축구를 하다 넘어져 땅바닥에 손목이 닿는 모습을 연출하는 등 조심성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모습도 많은 질타를 받았는데요. 복귀가 예상보다 늦어졌던 것도 그런 그의 행태와 무관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금지 약물 사용 적발이라는 결정 탓까지. 이 정도면 타티스 주니어를 믿는 게 바보일 지경입니다. 특히 금지 약물과는 스포츠 윤리 측면만이 아닌 선수 기량 측면에서도 심각한 사안인데요. 타티스 주니어가 사용하다 적발된 클로스테볼은 테스토스테론 계열 약물로 근육 증가 효과가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타티스 주니어의 강점인 홈런왕과 실버슬러거를 석권할 정도인 타격이 약물 덕일 수 있다는 건데요. 따라서 약물 없이도 예전과 같은 성적을 낼 수 있다는 걸 증명하지 못한다면 무려 2034년까지라는 메이저리그 사상 유례없는 초장기 계약까지 했던 샌디에이고의 특별 대우가 계속되어야 할 이유는 없게 됩니다. 이런 요인들을 고려하면 타티스 주니어가 징계를 마치고 내년 4월 예정했던 대로 복귀한다 해도 예전과 같은 유격수 자리에 김하성 대신 중용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데요. 그래도 타격면에서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인 건 변함이 없으니 그가 복귀한다면 팀 전력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인지 ESPN은 샌디에이고를 휴스턴 애스트로스,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에 이어 2023년 메이저리그 파워 랭킹 3위에 선정했는데요. ESPN은 샌디에이고에 대해 마차도와 후안 소토, 타티스 주니어라는 MVP급 타자들과 엘리트 수비수인 트렌트 그리샴과 김하성을 팀의 강점으로 평가했습니다. 선발 투수와 일루수를 보강하고 소토와 타티스 주니어가 예전과 같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다면 요주의 팀이 될 거라고 했지요. ESPN의 분석을 보면 알 수 있듯 김하성은 메이저리그 진출 2년 만에 팀의 강점 중 하나로 꼽히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메이저리그에 정착할 수 있었던 데에는 원조 코리안 메이저리거의 도움이 큰 역할을 했는데요. 바로 샌디에이고의 특별 고문이기도 한 차노바. 최근 언론을 통해 그는 자신이 샌디에이고의 김하성의 영입을 추천했고 그가 팀 동료들과 잘 융화될 수 있다고 보장했다는 사실을 밝혔는데요. 박찬호는 김하성의 이번 시즌 활약에 대해 타티스 주니어의 공백을 충분히 메워줬다며 코치들도 매우 높게 평가하더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후배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는데요. 박찬호는 팀에 잘 적응해야 성적도 좋아진다며 요즘 메이저리그에는 중남미 선수들이
미국 선수들보다 더 많은 것 같으니 스페인어를 더 배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김하성이 뛰는 샌디에이고만 봐도 소토, 타티스 주니어, 마차도, 루이스 가르시아 등 도미니카와 같은 스페인어권 출신이거나 그런 나라들의 혈통을 물려받은 선수들이 많은데요. 박찬호의 조언대로 그가 동료들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앞으로도 팀의 일원으로서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